반갑습니다. 김잼입니다. 이번에는 키보드입니다. 로지텍 G813이라는 모델이고요. 저는 유선형 모델이고 무선형 모델은 G913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출시할 때는 915, 그 다음에 815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3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헤드폰도 그러거든요. 그 무선 헤드폰도 3이 붙더라고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키보드가 흑우예요. 이거 사면 흑우예요. 너무 비싼 키보드예요. 로지텍에서 이렇게까지 비싸게 받아야 되나 싶은 그런 키보드입니다. 그런데 저는 로지텍 키보드를 좋아합니다. 자, 보시는 게 제가 사용하는 로지텍 키보드예요. 이전까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이걸 고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문제의 증상이 뭐냐면 스페이스바가 더블이 돼요. 한 번만 눌렀는데 두 번이 계속 눌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개, N 키보드가 말썽이에요. 또 더블 클릭이 돼요. 이 문제의 스트레스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뭐 영상 편집할 때도 잠깐 스톱 해야 되는데 스톱이 아니고 두 번이 눌러지니까 스톱 플레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독을 두 번 눌러서 구독 취소가 된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키보드를 고쳐야 되나라고 보고 있는데 로지텍에서 신제품이 나왔네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구매처야 한국 버전이니까. 제가 유일하게 직구를 안 하는 모델이 제가 독수리 타법이에요. 독수리 타법인데 한영이 있어야 돼요. 가끔씩 한영이 어디 있는지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한영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구 못 합니다. 직구 없잖아요. 요즘은 레이저 각인도 된다고 하는데. 제품 외형을 보면 요번에는 세 가지 버튼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키보드 버튼이 하나는 텍틸이라고 했고 하나는 리니어, 하나는 클릭키라고 합니다. 텍틸인지 뭔지 하는 놈은 소음이 아주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구매한 리니어는 소음이 가장 없고, 텍틸이라는 모델은 소음이 조금 있는 동시에 눌렸을 때 입력이 됐다는 느낌이 살짝 들게 하고, 리니어라는 키는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느낌 없이 흘러가게끔, 그 대신 소음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 다음 클릭키는 가장 그 중에선 눌렀다는 느낌이 가장 강력하고 소음도 가장 강력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기계식 키보드의 그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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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너무 싫어요. 따까닥따까닥따까닥 이게 너무 싫어요. 키보드를 많이 쓸 때는 그게 귀에 너무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키보드에 그런 소리가 안 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붙어있는 리니어 스위치라고 GL 스위치랍니다. 그 다음에 RGB, 당연히 전용 프로그램에서 RGB로 키 하나하나 다 색깔을 바꿀 수 있고요. GKS는 뭐지? 매크로 기능을 쓸 수 있는 게 생겼네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으로 뭐라 돼 있는 부분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개봉해 볼게요. 여기 또 양각으로 로지텍 G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여기 더더 올리라고 애플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좀 딱딱한 종이라든가 느낌이 좀 압력이 좀 센데, 제품은 이제 키보드 있고요. 그 다음에 상판포,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들었겠죠? 이건 뭐죠? 뭐 하나 들어있습니다. 오, 로지텍 G 스티커 투명이네. 예쁘다. 이건 좀 예뻐요. 진짜 이건 좀 예쁘다. 그 다음에 뭐 감사합니다 뭐 요런 거 광고가 답니다. 딴 건 없고요. 근데 요건 진짜 예뻐요. 이 투명이거든요. 하얀색이 아니고 투명이에요. 아닌가? 하얀색이네. 하얀색이
투명하지. 안 예뻐. 마음 바뀌었어요. 투명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왜 선이 두 개야? 비닐이 쌓여져 있네. 노트북 키보드 같다. 와, 정말 얇다. 근데 키압이 좀 높아요. 이거 좀 생각보다 키압이 높습니다. 지금 살짝 실망인데 손가락 아플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오래 쓰면. 근데 소음은 진짜 없어요. 그냥 플라스틱 다이는 요런 소음밖에 없어요. 굉장히 지금 세게 눌렀거든요. 스페이스바는 어쩔 수 없는 소음이 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요 발판이 크구나. 높이 상당히 높게 되겠다. 한번 봅시다. 그런데 생각보다 안 높네요. 되게 높게 돼 있는데 생각보다 올려놓으면 안 높아요. 왜냐하면 키보드가 굉장히 얇아요 지금. 그래서 안 높습니다. 근데 왜 이게 두 개야? 뭘 하라고 이게 두 개야? 어쨌든 지금 USB 포트가 두 개예요. 이 두 개인 이유는 저는 딱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USB 포트가 여기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우스나 뭐 휴대폰 충전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USB 포트 한 개로는 전력이 부족하니까 두 개를 땡겨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페어를 키우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쓰고 있는 USB 포트, 뭐 옛날 2.0 포트는 대부분이 500mAh를 나와요. 두 개를 꼽으면 1A가 나오겠죠. 근데 이놈이 이제 뭐 젠2 이런 데 꼽으면 1.5A, 2A 이렇게 먹을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력이 딸릴 걸 알고 전력 포트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USB 장비를 꼽을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구형 키보드, 가장 비슷하게 생긴 제가 쓰고 있는 키보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 친구를 최대한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저는 이렇게 올려서 쓰는 걸 좋아하는데 확연하게 이놈이 높아요. 확연하게 높고 이거는 좀 많이 낮아요. 그럼 이거 위치를 바꿔볼게요. 자, 위치를 바꿔보면, 자, 이 친구 포지션은 낮아요. 이 친구 포지션은 진짜 생각보다 많이 높네요. 키압은 뭐 또 이렇게 치보니까 비슷해요. 그 다음 두께 부분을 보겠습니다. 두께 부분을 보시면 이 친구는 한 요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일반적인 키보드 사이즈예요. 되게 두껍죠. 근데 이 친구도 되게 무겁거든요. 이 친구도 되게 무거운데 이 친구도 알루미늄 바디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이게 그 옛날 G 버튼 맞을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한번 빼볼게요. F 이걸로 한번 빼봅시다. 자,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버튼이 보이시죠? 빨간색 버튼이 거의 살짝 눌러보면 이거는 눌러지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없는 게 맞아요. 눌러지는 느낌이. 처음에 제가 그림을 보고 번뜩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 스위치입니다. 이게 마우스의 클릭 버튼에 쓰는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가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소리 들어보시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요거를 제가 봤을 때는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고 이쪽 면이 스위치 면이에요. 이쪽 면이 스위치 면이니까 뒤집어 놓고 이걸 눌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띠깍 눌리면 버튼이 눌러지게 하는 그런 거를 로지텍에서 개발을 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번 제품은 LED가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위에서만 LED가 나옵니다. 여기 살짝 뭔가 보이죠? 여기에서만 LED가 나와서 제가 이걸 살까 말까 고려를 했던 게 9번, 0번, 여기 T, Y, U 요런 데는 RGB가 효과가 있는데 그 밑에 거에는 전혀 불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틀 사용했습니다. 이틀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찍은 영상을 카메라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이 키보드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보다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얇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바닥에 너무 붙어요. 너무 붙어서 저는 이렇게 약간 좀 떠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떠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떠 있는 게 사실상 힘들어요. 되기는 됩니다. 일단 2단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일단 낮은 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데, 자, 제가 뭘 붙였어요? 자, 스폰지를 하나 더 붙였어요. 한 1cm 정도로 더 높였습니다. 이틀을 쓰면서 느낀 점이, 자, 지금 1cm 정도를 키우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야지 겨우 기존에 쓰던 거하고 높이가 맞아져요. 자, 이틀 쓰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뭔가 손목끈이 요쪽이 이제 뭐 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땡기지, 왜 이렇게 땡길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했는데 높이가 안 맞아서 계속 손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조금 불편해서 지금은 쓸데없이 이렇게 튜닝을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뭐 하단부이니까 그렇게 볼 일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뭐 설명서에도 없었고 소개란에도 없었던 USB 포트가 2개가 있어요. 자, 보이시죠? USB 포트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꼽아도 동작을 하나? 라고 했는데, 뭘 꼽아도 동작하는 게 아니고요. 뒷면에 보시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거는 키보드 모양이 있고요. 하단부에는 USB 모양이 있어요. 데이터 전송 그림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전송을 꼽으면 키보드 동작 안 합니다. 자, 이 데이터 전송은 이쪽에 전원 공급을 위한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물려있던 연장선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원을 공급해서 여기에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불이 나오는 것도 보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불빛에 잘 보이죠? 자, H자를 봅시다. O 받침이 불이 안 들어오죠? 불이 안 들어와요. 자, 이거는 내가 불편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고, 이틀을 사용하면서 느낀 건 살짝 불편했습니다. 진짜 불편했어요. 이게 로지텍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너무 잘 부러지거든요. 핀이 이전 거도 잘 부러지고 지금 거도 잘 부러져요. 잘 부러지게 생겼어요. 이게 진짜 잘 부러집니다. 로지텍은 킥캡 떼는 게 일반 뭐 체리 머시기 축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잘 부러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키보드 6번을 뜯었잖아요. 6번이 반사, 뒤에가 투명이에요. 그러니까 6번이 불빛으로 나오는데, 자, 웃는 모양, 산 모양이잖아요. 산 모양을 뒤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사가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이 산 모양이 까만색 이 도료 위에 산 모양 이 모양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도료를 한 거예요. 6은 까만색 도료를 깎아내서 만든 거고, 이거는 그 위에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판이 불빛이 안 나와요. 그리고 불빛에 대한 건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뭐 똑같아요. 기존에 쓰던 거하고 뭐 불빛의 커스텀은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 모든 게 다 색깔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이전 810에선 요 위에 이 불빛도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 이 813 모델에선 이 위에 불빛은 못 바꿉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지만 뭐 별로 불만은 없습니다. 휠도 잘 됩니다. 볼륨. 저는 이거 굉장히 잘 쓰거든요. 요것도 잘 됩니다. 또 이기에 매크로 버튼 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끝이 이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이 버튼을 저는 비활성화 하고 싶거든요. 근데 비활성화 하는 걸 뭐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이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색깔이 조명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색깔이 틀리죠. 이렇게 모드로 LED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 놓은 LED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이스틱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켜면 윈도우 키와 뭐 요 밑에 뭐 몇 개의 키가 동작을 안 합니다. 게임할 때 왜 윈도우 키 눌러가지고 튕겨나가는 증상을 막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불빛 버튼을 누르면 불빛이 어두워졌다가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이렇게 한 3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키보드는
딱 전형적으로 노트북 사이즈 노트북 키캡이에요. 다시 하나 열어볼게요. 이거 뺄 때마다 제가 무섭거든요. 부러질까봐. 이 얇기가 지금 이 얇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자, 노트북이잖아요. 자, 노트북 키보드의 단점이 뭡니까? 뭔가 누른 것 같지 않은 깊이감이 있잖아요. 살짝만 되고, 보통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3mm 정도가 내려가서 탁 찍힌다는 느낌이 든다면 노트북은 1mm 안에 끝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3mm 다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예, 키캡은 낮은데 충분히 깊게 들어가는 느낌은 듭니다. 눌렀을 때 노트북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내가 쳤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압이 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제가 해보면요 굉장히 세다기보다는 쫀득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키보드 뭐 이런 거 리뷰한 영상들 이렇게 찾아보면 그게 무슨 말이야? 뭐 그냥 키보드가 다 키보드지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써보니까 굉장히 쫀득쫀득해요. 찹쌀떡 같아요. 그렇다 해서 달아붙어 있는 건 아니고 찰칵 젤리 같은 느낌? 젤리는 너무 딱딱하네. 어쨌든 굉장히 키보드 느낌이 재밌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또 장점이 있는데, 자, 보통 기존에 사용하던 제 키보드도 소음이 굉장히 작아요. 뭐 딸까닥 소리는 없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도 딸까닥 소리가 없어요. 버튼을 눌러보면 아무 소리가 안 나죠. 그냥 키보드 소리가 나요. 자, 이 키보드 소리는 뭐냐면, 자, 기존의 기계식 키보드의 전형적인 옛날에 썼던 그 스프링이 튕기는 소리, 차카닥 소리가 나지 않는 기계식 키보드들이 요즘엔 주를 이루죠. 이제 처음에는 타격감이 좋다 해서 많이 썼지만 현재로는 좀 그게 너무 시끄러워서 좀 자제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많죠. 자, 그럼 이제 무슨 소리가 나냐면 공진 소음이 나요. 쉽게 말해서, 자, 이 제품이 북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품도 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깊잖아요. 그러면 북의 역할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깊이가 낮은 북이잖아요. 그러면 소리의 울림은 이쪽보다 이쪽이 현저히 작은 거예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도 소리가 안 나지만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통이 커지다 보니까 울림이 좀 더 심했어요. 이 제품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높이가 작아지니까 그 울림 소리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가 한 50%는 줄어들었습니다. 요런 기계식의 특유의 소리는 하나도 없고 자판을 두들겼을 때의 이 울림 소리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위치에 로지텍 신형 813이 어떤지 들려드릴게요. 자, 들어보신 것처럼 느낌상 50%가 줄었고 그렇다 해서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 공진음 같은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약간 높이가 높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삐걱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확실하게 눌러진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키보드는 이상하게 로지텍이 좋아요. 뭐 다른 것도 좋아요. 이런 입력 장치들 마우스나 이런 것들도 다 좋은데 키보드가 유별실 있게 로지텍이 좋아요. 많이들 사용하는 체리 축들은 저는 싫어요. 초창기에 제가 잠깐 써봤거든요. 잠깐 써봤는데 싫어요. 저는 그게 싫어요. 우선 빛이 막 번져 나가는 것도 너무 싫고요. 그래서 선호를 안 하게 돼서 찾다 찾은 게 로지텍 키보드가 됐고 지금까지 계속 로지텍 키보드를 썼어요. 로지텍 키보드는 키캡이 잘 부러지는 단점도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키캡들의 호환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뭐 체리 제품들은 다양한 키캡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꼽을 수 없는 거에 대한 단점도 있죠.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키보드가 아무리 좋아봤자 마우스보다 더 무딘 제품이거든요. 마우스는 좋으면 좋을수록 그립감이 좋아지고 뭐 DPI가 올라오고 막 이런 게 있는데 키보드는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키보드는 전형적인 개인 취향인 거예요. 근데 개인 취향의 브랜드를 너무 비싸 제품으로 간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로지텍 G813 제품은
저같이 흑우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로지텍 워낙 키보드 쪽은 로지텍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구매하게 됐어요.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키보드는 다시 한번 청소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블 스페이스와 더블 N이 계속 눌러져요. 그래서 뭔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치기 싫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고쳐지면 이거 반품하려고 했는데 그냥 쓰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이고 제가 뭐 키보드 같은 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뭐 제가 쓰면서 제 영상의 댓글에 질문들 하시면 제가 뭐 3주간 써본 거, 한 달간 써본 거, 2달간 써보고 그런 거 질문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을 다 하거든요. 아, 내가 이걸 한 6개월 써보니까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건 안 좋더라. 아, 나 이 제품 팔았다 거지 같더라. 이렇게 댓글을 계속 달아드려요. 중간중간에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댓글에 물어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잘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잼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